오늘 교육에서는 Non-Warrantable Condo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저희가 Non-QM을 활용해서 거래 성사에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제시해 본다면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될 뻔한 콘도 대출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블루프린트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Warrantable Condo와 Non-Warrantable Condo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. Warrantable Condo 같은 경우는 페니메나 프레디맥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일반적인 대출, 컨벤셔널 파이낸싱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Non-warrantable condo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시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통과 못한 경우에 일반적인 대출이 진행이 안 되는 건을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 보증 요건 검사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거래가 완전히 무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에이전시 론에서는 거절된 대출건이라도 프로젝트를 만약에 유연성 있게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면 non-QM 대출을 프로그램을 바꿔서 저희가 펀딩까지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주로 보는 이 4대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four major red flag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non-warrantable condo를 심사할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investor concentration이에요. 투자자가 임대 점유율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가 1번이고요. 2번은 이 상업용 공간, 이 상업용 공간이 전체 프로젝트 면적의 35% 이상을 커버하는 경우, 초과하는 경우. 그다음 세 번째는 excessive single entity ownership. 그러니까 한 회사나 개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의 유닛을 소유한 경우. 그다음에 네 번째 이 HOA의 문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연체된 관리비가 있거나 아니면 운영 적자 등이 보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좀 차단해야 되겠죠.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직접 임대 비율과 상업용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요. 프로젝트의 자격을 사전에 좀 심사를 해주세요. 많은 리스팅 에이전트 분들이 이거를 모른다, 아니면은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레짐작을 해놓고 이제 바이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한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먼저 이 집이 어떤 컨디션으로 리스팅이 돼야 되는지, 어떤 대출이 이 리스팅 프로퍼티에 적합한지를 먼저 리뷰를 한 다음에 전달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 론 오피서들은 리스팅 프로퍼티, 콘도나 타운홈 리스팅하는 에이전트들은 연락을 해가지고 너 지금 이게 워런터블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주겠다. 같은 것들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겠죠. 요 관련해서는 우리가 DU 파인딩스를 돌려보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 위험 신호를 좀 감지하는 거예요.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대 위험 신호 있죠. 투자자 퍼센티지나 단위 소유, 싱글 엔티티 퍼센티지나 상업용, 커머셜 유세지나 HOA, financial difficulties, deficiency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초기 서류를 좀 검토해 보는 거예요. HOA 관련 서류를 즉시 요청해서 검토하고 프로세싱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저희가 페니맥이랑 이제 좀 관계가 좀 좋아져서 거기에 파일을 많이 이제 보낼 거예요. 공식적으로 파일을 넣기 전에 이 NQM 리뷰 팀이 있습니다. 거기다 연락해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미션을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동산이 만약에 non-QM 기준에 부합한다면 론 애플리컨트의 자격을 심사할 때 있죠. 다양한 대체 소득 alternative income document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loan to value 그다음에 예비금, 리저브, 납부 이력 등 부동산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first tier, 제일 먼저 서류를 이제 리뷰하기 전에 이게 1년치 서류가 필요하냐, 2년치 서류가 필요하냐, 거기서 한번 걸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뱅크 스테이먼으로 갈 거냐, 아니면은 재직 증명서로 갈 거냐, 거기서 한번 갈릴 거예요. 그다음 세 번째, 1099로 갈 거냐, 아니면은 profit and loss 쪽으로 갈 거냐, 구분이 되겠죠. 그다음 네 번째, asset depletion으로 갈 거냐, 아니면 DSCR로 갈 거냐.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ownership usage가 필요할 거예요. 그죠? 사용 용도하는 방식이 거주용이냐, 세컨홈이냐, 인베스트먼트냐로 갈릴 것이고, alternative document을 갈 것이냐, full doc을 갈 것이냐로 구분이 될 것이고, alternative doc이라면 bank statement, 1099나 BOE 이런 게 되겠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1-year income document이 될 거냐, 2-year income document이 될 거냐.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변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에이전시 론이랑 non-QM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. 기본의 에이전시 론의 리밋하고요. 그다음에 non-QM 론의 이 리밋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investment concentration 같은 경우는
이 에이전시 론은 50%로 제한하지만 non QM 론은요 70%까지 허용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single entity ownership percentage는 에이전시는 되게 엄격하게 보거든요. 그런데 non QM 론들은 최대 30%까지 허용을 해요. commercial usage, 이 상업용 공간은요 에이전시 론은 35%이지만 우리 그 non QM 론 같은 경우는 49%까지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HOA A deficiency 같은 경우는 건립이 연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. 에이전시는 연체가 있으면 안 돼요. 0%를 요구하지만 non QM 론들은요 최대 20%까지 허용합니다. 그러니까 deficiency나 좀 안 된다, 불편하다, 어렵다라는 론들이 있다면 그거를 연락해서 받아내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HOA 리티게이션이에요. HOA가 소송 문제 때문에 스톱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콘도 프로젝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첫 번째, 이게 구조적 위험인지 재무적 타격이 좀 큰 건지,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벽에 금이 갔다거나 돈이 부족해가지고 소송을 당한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하드 스탑이에요. 어쩔 수는 없는데 non structural이에요. 비구조적이거나 아니면은 재무적 영향이 좀 제한된 경우는 non QM 론을 해가지고 대출 진행이 허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론 캔슬레이션 하기 전에 이거를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는요,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이나 에스크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HOA 문제 때문에 스탑된 케이스가 있는지, 아니면 리스팅 연락을 해서 HOA 문제 때문에 이 집을 리스팅 프라이스에 못 파는 경우라면 우리 기빙트리가 바이어의 파이낸싱을 도와줄 테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No Risk Stacking Framework, 위험을 피해가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유연하게 적용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스태킹을 하고 구조적인 균형이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 프로젝트당 일반적으로 하나의 non-warrantable 컨디션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허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 공간이 49%이면서 인베스트먼트 컨센트레이션이 60%라고 한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스태킹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.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개 익셉션만 이제 허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가 프리 리뷰 할 때 있죠. 서미션 하기 전에 먼저 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지 워런터블인지 non 워런터블인지, 그리고 non 워런터블이라면 이게 non QM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일을 캔슬해야 되는지를 5가지 서류를 놓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full condo questionnaire 예요. 여기에는 질문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current HOA budget이 중요해요.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, 이 HOA 파이낸셜 스탠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, recent balance sheet이에요. 대조표를 보면서 total asset은 얼마고 liability가 얼마인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master insurance policy 해서 HOA의 보험이 어떤 식으로 커버리지가 지금 리딩이 되고 있는지, 어떻게 지금 서류가 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recorded declaration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정보들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우리가 좀 언더라이팅을 할 때나 론 오피서로서 우리가 먼저 서류를 볼 때는 커먼 센스가 좀 필요해요. 일반 대출에서 실패한 건들이 이제 non QM 론으로 넘어오잖아요. 그러면 상식적인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필터링을 적용해가지고 패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. 실제로 non QM 대출이요, 우리가 익셉션 퍼센티지를 보면 한 30% 정도 매뉴얼 언더라이팅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럼 나머지 70%는 뭐냐라는 거죠. 콘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발코니 액트 때문에 리포트 제출해야 될 게 추가로 더 있습니다. 그러니까 HOA도 문제고요. 그다음 발코니도 문제라면 지금 저희가 요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, 우리가 8월 3일 날 지금 HOA의 그 limited review 그 questionnaires 없어지잖아요. 이제부터는 8월 4일부터는 멀쩡한 집이 안 팔리는 집으로, 대출이 안 나오는 집으로 바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on QM 대출의 manual exception rule, 그 다음에 underwriting guideline을 이해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현장에서 exception approval 된 프로파일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. 첫 번째, 리조트 같은 경우 있죠.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관광지에 있는 콘도의 경우 investor concentration을 57%인 콘도도 어프로브 받았다,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여가지고는
이게 디벨로퍼가 아직도 컨트롤하고 있어요.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다음 세 번째, HOA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대요. 스트럭처럴 문제가 아니라 펜딩 리페어 관련해 가지고도 익셉션을 받아서 클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면은 우리 집은 공사하는 곳이랑 좀 떨어져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서류로 증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. Entity Concentration. 요게 전체 프로젝트의 강점을 고려해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저거는 좋고 컴펜세이팅 팩터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싱글 엔티티 오너십이 45%임에도 이거를 어프로브를 받아냈었습니다. 플러드 존 같은 경우들이 나오잖아요. 저희가 스페셜 어세스먼트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플러드 인슈런스를 본 다음에 플러드 인슈런스에서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나서 익셉션 어프로브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멀티 드웰링 컨도 같은 경우 있죠. 거기에서도 멤버십 피 같은 게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전체를 승인받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반 대출 파이프라인에서 이 커버리지 때문에 워런터블 페일리어 때문에 대출 거부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넌 QM 론의 가이드라인을 맞춘 대출 상품을 우리가 일부러 손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이 단지가 좋다면 이 로케이션이 좋다면 손님을 도와서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돕고 또 컨버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손님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브로커리지 에이전트 분들의 릴레이션십도 같이 지켜드릴 수 있게 됩니다. 결론적으로는요. 에이전시 론의 가이드라인에 딱 매여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트레이드 라인을 쭉 보시고요. 포기하기 전에 콘도 관련된 서류를 넌 QM 이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이랑 먼저 이 이메일을 보내서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. 그래서 이 파일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얘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